네, 그러면 2002년 기출문제 중에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설명하고 있어서 엄청 버벅대릴지도 몰라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12번은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7차면 완전 옛날이죠. 이 출제 문제가 2002년이었어서 어쨌든 단위 학교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한 것 같고, 이 단위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대비되는 개념이 국가랑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변화될 학교 교육의 모습. 제가 보기에 1, 2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1번이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그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잠깐만, 색깔을 좀 바꿔야겠어.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가장 큰 특징 1번.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을 학교에서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보면 교사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제가 다른 기출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봤냐면, 이게 아니구나. 다른 기출이 아니라 2002년 15번에 나와 있네요. 2002년 15번에 보면, 여기 있다. 교사 배제 교육과정. 이 용어. 이 용어는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경우 교과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할 경우에는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개별학교 아니면 단위학교? 개별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엄청 많은데 국가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수요를 다 맞추기 어렵지만 개별 단위 학교에서 그 학교 자체에 처해 있는 상황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학교의 자율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논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3번은 뭐 교사,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학생 교육과정 중심. 일단 1, 2번만 저는 확실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펜을 쓰기가 참 어렵네요. 제 악필이 아닌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4번입니다. 14번이 어떻게 보면 12번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는 단위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방에서 국가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물어본 문제인데 국가교육과정의 특징, 거리가 먼 것은 1번이죠. 왜냐하면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은 앞에 말했던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만들 때 나오는 특징이죠.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가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책무성 강화. 당연하죠. 전 세계에서도 지식, 지식 능력 이런 거 학력 평가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부에서 책무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암기할 거면 이 두 가지를 암기하려고 합니다. 3번은 지역 교육 과정을 개발을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시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교육 과정만을 위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들이 다른 부분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수업 준비라든가.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생의 거주지 이동,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A 지역에서 강조했던 A 학교에서 강조했던 교육 과정이 아니라 B 학교에서 강조한 교육 과정이 완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이 국가 교육 과정은 어디를 가든 통일되어 있는, 그러니까 체계화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번과 14번은 국가냐 아니면 단위 학교냐 그 각각의 주체가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설명을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15번 다음 현상을 설명해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유형. 아, 이거는 정말 단골이죠, 단골. 교육과정 유형. 교육과정 유형. 교육과정 유형은 먼저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고 두 번째가 제2의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인가? 영교육과정이 있고 3번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 교육과정이 좀 단골로 최근까지 논술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영교육과정이 언제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는 찍신이 아니라서 찍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영교육과정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영교육과정이에요. 제가 영교육과정 하면 생각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배제예요, 배제. 배제. 그리고 조금 더 키워드를 추가하자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누가? 학교가 아니면 교사가. 영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랑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나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해야겠다. 일단 지우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영교육 과정이고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 지금 안 보고 생각하는 거라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영교육 과정은 일단 학교나 교사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죠. 뭐 심리학, 난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 반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의도와 다르게 교사나 학교의 의도와 다르게 그리고 오히려 의도를 했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고 또 뭐 있었는데 의도와 다르게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경험하는 건가? 어쨌든 이거는 전혀 교사 학교의 의도가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영교육 과정은 결국 학생들이 이거를 학습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종교학, 심리학, 정치는 학교에서 배우고 종교, 심리학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결국 안 배우니까 학습 경험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안 배우는 것들을 영교육 과정이라고 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결국 학생들이 얻어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교사의 의도에 따라서 배제된 것이냐 아니면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혹은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래서 결국 그 학습 경험을 가지게 됐냐. 안 가지게 됐으니까 영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은연중에 배우게 된 거니까 학습 경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내가 이해해, 내가 이해하고 인출해야 되니까. 네, 잘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죠. 그 다음에 4번. 교사배제 교육과정은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국가에서 교육과정 운영할 때. 네, 그러면 2012년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세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2년이래. 2002년에 교육과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드순이었습니다. 아, 뭔가 오글거리네. 지금까지 버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